좋아. 어우 추워. 내지 뭘 해야 되지? 아 저거. 자, 그래서 아까 이 그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펀더멘셜 이퀘이션이 있다. TDS 빼기 PDV 요 수식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자, 고다 여기 줄게요. 좋아. 이제 1점, 아니 뭐야 어떻게 쓰지? 1점, 이게 1.2, 1점이라고 쓰자. 1.2. 이렇게 할 걸 그랬나? 1.2 중요 인력학 자,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엔탈피 되겠습니다. 자, 엔탈피라고 쓰고 기호로는 이렇게 대문자 H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게 항상 이게 또 그 대문자로 표기되는 것은 연력학에서 항상 뭐죠? 저렇게 대문자로 표현되는 것들은 항상 연력학에서 뭐죠? 상태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부 에너지 그리고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S가 뭐죠? 엔트로피잖아요. 엔트로피도 소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써요? 엔트로피도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다 뭐다? 그리고 이제 뭐 온도 T, 부피 V 다 대문자로 쓰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상태함수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깁스 에너지 저기에 있는 저 엔탈피라고 하는 저 H도 대문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역시 뭐다? 그 뭐냐면 상태함수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엔탈피에 대해서 짜잔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엔탈피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H는 E 더하기 PV 이렇게 됩니다. E 플러스 PV. E 플러스 PV다. 좋아. E 플러스 PV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 엔탈피에 대해서도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엔탈피에 대해서도 이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엔탈피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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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량 변화. 뭐 엔탈피에 대해서도 미시 변화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두 번째 이 이제 미시변화 표현.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어. 자, 보죠. 엔탈피의 정의가 E 플러스 PV니까. 자, 그러면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정의는 그냥 그런 거니까 외우는 거고요. 그럼 저 상태에서 미시변화 표현을 하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엔탈피의 미시변화는 저 내부 에너지의 미시변화에다가 압력과 부피 곱의 미시변화.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큐비나 맞아요? 뭐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저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만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죠? 바로 TDS 마이너스 PDV 이렇게 쓸 수 있죠. 큐비나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PV 곱의 변화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쁘게 샥샥 나가리가 되겠지. 가리가리 나가리. 아시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샥샥 나가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봐. TDS 더하기 PDV.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수식? 자, 규빈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바로 외우셔야지.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박스로 치고 있는 저 수식에서 되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DE는 TDS 빼기 PDV, DH는 TDS 더하기 VDP. 알겠죠? 이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3 열량 변화 표현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첫 번째 1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압력의 변화가 0인 걸 뜻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압력 변화가 없이 그냥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압력이 변화 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것의 의미가 이제 뭐일 수 있냐면 바로 요겁니다. 바로 내부 압력하고요. 외부 압력이 같은데 이게 항상 일기압으로 일정한
이런 상황을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압력, 외부 압력 같은데 그 외부 압력이 항상 일기압으로 일정해. 그럼 내부 압력도 일정하겠지 뭐 하겠죠? 변화가 없겠지. 그러니까 미분을 해버리면 0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DH는 TDS 한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등압 과정임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엔탈피 변화량 표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TDS 더하기 VDP가 된다고 했죠. 그럼 TDS 더하기 VDP에서 뭐가 0이라고요? 압력 변화가 0이니까 이 부분이 뿅 사라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엔탈피 변화는 TDS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바로 DQ 레버시블이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DQ 레버시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바로 이렇게 열량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아, 그런데 이때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바로 이건 가역 표시인데 가역이어도 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역, 비가역, 무관하게 항상 열량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일까요? 엔탈피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함수라서? 상대 함수라서.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양변을 뭐 한다?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델타 HP는 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혹은 역으로 이 수식을 미분하면 이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수식의 의미가 뭐다? 바로 이겁니다. 등압 과정에서 열량 변화는 바로 뭐다? 엔탈피 변화입니다. 이걸 요 수식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규빈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때 이거 말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두 번째는 정적 과정이에요. 자, 정적에서 적자가 무슨 말이에요? 적자는 이제 부피란 뜻이죠. 그럼 얘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요거예요. 부피 변화가 0이란 뜻이죠. 그러면 얘는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냐면 바로 요렇게 짜잔 저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 과정을 이렇게 이제 아래점자 V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아까 외워야 되는 수식 중에 하나가 TDS 빼기 PDV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부피가 여기다? 그럼 뒤에 여기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역시나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TDS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TDS는 다른 말로 뭐예요? 바로 DQ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가역이어야 돼요? 아니면 비가역이어야 돼요? 언제나 그런 거죠. 알겠죠? 가역이어도 저 표현이고 비가역이어도 저 표현인 거예요. 왜죠? 왜죠? 바로 역시나 내부 함수도 상대 함수니까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델타 EV는 Q 이래 된다는 얘기죠. 혹은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을 또 미분하면 원래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정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정적 과정에서는 그 열량 변화가 뭐다?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실을 껴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뭔지 알겠어요? 됐죠? 좋아. 그래서 엔탈피에 대한 얘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열량 변화에 대해서 그 뭐냐면은 표현을 할 때 엔탈피로도 내부 에너지로도 열량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데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열량 변화가 내부 에너지고요. 압력 일정한 과정에서는 열량 변화가 엔탈피 변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지구의 이런 일상적 환경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경우가 흔해요? 압력이 일정한 경우가 흔해요? 우리 지구에서는. 규빈아. 부피가 일정한 경우가 흔해요? 압력이 일정한 경우가 흔해요? 압력이 일정한 경우가 흔하죠? 부피가 일정한 경우를 만들 수는 있는데 부피가 일정한 경우를 만들려면 되게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피가 일정한 그릇이 필요한데 부피가 일정하게 그릇이 유지되려면 압력이 변해도 그 그릇이 말랑말랑한 그릇이어야 되겠어요? 완전 땅땅한 그릇이어야 되겠어요? 완전 땅땅한 그릇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이 표현 실험적으로 이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의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이 등압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 열량 변화가 엔탈피 변화가 된다는 거 같이 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됐고 그 다음 뭘 해볼까요? 두 번째 이 깁스 에너지 G. 자, 깁스 에너지라고 쓰고 G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깁스 에너지라고 쓰고 이제 G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 보이시죠?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이 깁스 에너지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첫 번째 일 정의 H 빼기 TS입니다. H 빼기 TS.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고 저렇게 표현하고 나면 뭔가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저 표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저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저 깁스 에너지는 저 정의 하나로 뭘 받죠? 깁스라는 사람은 노벨상 받습니다. 네, 저렇게 정의하자 해서 노벨상 받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을 딱 규정화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위대한 업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요즘 어떤 그 뭐냐면 이제 그 위대한 어떤 학자의 표현 때문에 나도 요즘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건데 지금 대한민국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럼 규빈이는 조선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다시 우리는 조선을 계승한 나라예요? 무관하게 세워진 민주국가예요? 계승한 거예요? 글쎄요. 이건 뭐 여러 가지일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될까? 잘 봐요. 그럼 현 윤석열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 대한민국은 조선을 계승한 건가요? 아니죠. 관계 없죠. 정치적으로 무관해요.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무관해요. 다만 뭐에 연속성이 있을 뿐? 문화. 문화 연속성이 있을 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문화는 바뀌어요. 뭐 그건 별 문제 없어요. 무슨 말인 건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어떤 정권을 계승하는 건 없어요. 그냥 조선이다 고려다라고 하는 건 정권의 문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 나라를 계승하고 그런 건 없어요. 알겠어요? 예. 다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알겠죠? 문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국 사람이다, 내가 조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약간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동질감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생긴 거죠? 그게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조선 사회를 계승한 게 아닌데 조선이란 나라를 계승한 것 같은 그런 문화적 동질감, 그 문화적 유대감 굉장히 강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한국 사람이다, 내가 뭐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한국 사람이다라는 어떤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도 이런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는데 전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이지리아 사람이다 이런 인식 강할까요?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시에라리온 사람이다 이런 게 강할까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게 강할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 가면요. 나는 어느 부족 사람이다. 이게 강하지. 내가 시에라리온 국민이다 이런 인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 그 아프리카뿐 아니라 남미나 동남아시아, 미얀마 같은 데 가면요.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은 자기가 미얀마 국민이라는 생각 잘 안 해요. 나는 내 부족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꽤 넓다는 얘기는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는 4천만 명이나 5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동시에 동질감을 갖잖아요. 그 문화적 동질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내가 다른 나라 사람과 완전히 구분되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다라는 거를 내 여러 가지 문화적 코드 중에서 여기서 발견하잖아요. 뭐예요, 바로?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문화권과 완전히 막 다른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문화권에서는 없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아주 강력하게 갖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내가 딱 얘기해주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말 중에서. 바로 우리의 말을 뭐로 표기한다? 한글로 표기한다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기의 말을 한글로 자기의 말을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알파벳과 한글은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알파벳 따위가 한글에 비교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사람들도 그런 거죠. 북한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죠. 이런 문화적 동질감을 갖는다는 건 한글을 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글 창제처럼 위대한 문화적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런 생각을 해봐. 규빈이 정권을 잡았어. 대통령이 됐어. 무슨 말 알겠어요? 대통령이 돼서 자기의 규빈이라는 이름 석자를 역사에 남기고 싶어. 그럼 뭘 할래? 이게 이제 당장 통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이름을 당연히 후세 사람들이 욕하면서 규빈이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어. 칭찬하면서 규빈이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어. 뭐냐면 그 집권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멋지게 남기고 싶잖아요. 죽어서도.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가면 좋겠죠. 뭘 해놓고 가고 싶어요?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됐어. 무슨 말 알겠어요? 권위는요? 권위가 만약 대통령이 됐어. 그럼 이제 재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뭔가 업적 하나를 이루고 역사에 내 이름이 긍정적으로 기록됐으면 좋겠어. 그럼 권위는 뭘 남길래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잡아. 당장 떠오르기 어렵죠. 당장 생각해야 되기 어렵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주제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 다방면의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는 거니까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할 수 있어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 중에서 뭘 선택해요? 보통의 정치인들은. 보통의 정치인들은 뭘 선택하냐고요. 그럼 그걸 고를 수 있는 것 중 가장 쉬운 걸 고르겠죠. 보통의 정치인은 그래서 뭘 고르냐고요.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고, 그리고 오래 기억되고, 오래 남고, 그런 것 중에서 정치인 입장에서 가장 고르기 쉬운 주제. 자, 내 이름이 오래 남아야 되니까 그게 오래 남아야 되겠죠. 그리고 눈에 딱 보이면 좋겠죠. 눈에 딱 보이는데 오래 남아.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딱 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 정치인 입장에서. 뭐냐고요? 바로 건축물이죠. 건축물이요. 저 이집트 파라오는 어떤 건축물?
피라미드.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아직도 그 4대강 파놓은 길에 이름 다 붙어 있어 이렇게. 우리 잘 안 가봐서 그래. 다 붙어 있어. 이름 다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근정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오히려 정치인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다고요. 근데 생각해봐. 내가 정치인인데 내 업적을 후세에 길이기 남기고 싶어. 내 이름을 후세에 영원히 긍정적으로 남기고 싶어. 그래서 정한 주제가 전 인류가 발음할 수 있는 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디자인하기. 를 정치인이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인이야 그냥. 세종 임금도 정치인일 뿐이라고. 근데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는 방식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한글 창제는요. 깁스 에너지 정의하는 것. 저 업적에 비해서. 그리고 왜 우리 저번 그 유기화학에서 RS 있잖아. RS. 이런 걸 무슨 룰이라고 했죠? 이 RS 정하는 룰 뭐라고 해요? CIP 룰이라고 했잖아요. CIP 룰도 뭐 받았죠? 이것도 노벨상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노벨상 받았죠? 이것도 노벨상 받았죠? 그러면 깁스의 깁스 에너지 정의, CIP의 CIP 룰 정의와 한글 창제. 당연히 학술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디가 훨씬 더 위대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둘은 꼴랑 화학의 일부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한국어만 표현돼요.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다 표현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이 다 표현되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정의들이 나올 때 순간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갑자기 그 큰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 안 신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정치인이야.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세종 임금은 대규모 공사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그걸 안 한 사람이에요. 대규모 건축물을 남긴 적이 없어요, 세종은. 내가 정치를 뭘 해야 될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디자인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런 생각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창작의 결과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하지? 참 별일이라는 거죠. 대단한 양반이라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막 써서 막 쓴다기보다는 맨날 하루도 안 쓰고 하루도 안 빼고 쓰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이순신처럼.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거든요. 1592년. 조선이 1392년에 개국해요. 조선 개국에 200년, 딱 200년 되는 해이 벌어지는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침략선을 이끌고 부산포에 다다른 게 4월 16일인가 그렇거든요. 4월 16일. 그 4월 16일 때 4월 16일에 딱 1년 전에 더도 덜돔하고 딱 1년 전에 1491년에 1년에 그것도 이게 공채가 아니라 특채니까 이게 조금 계획인 거예요, 비계획적인 거예요? 비계획적으로 저기 북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장수 한 명을, 군인 한 명을 전라도 쪽에 우수영의 통제사로 보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좀 뭐냐면 그 뭐냐면 비일상적으로 우연찮게 그냥 1년 전에. 그리고 그 군인은 남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막 배를 만들고. 왜 남들이 시키지 않았게요? 바로 그 우수영에 조선 정부는 전혀 일체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런 예산도 배정해 주지 않아요. 선조임금도 권율도 그 우수영에 아무런 예산 배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난중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욕이에요. 욕. 무슨 욕? 권율욕이에요. 왜냐면 그때 군의 예산 집행권이 권율한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순신이 권율욕을 억수로 많이, 이 개새끼 나쁜 놈. 왜냐면 군을 운영해야 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이순신은 혼자 우수영 전제에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아서 예산을 마련해요. 그래서 그걸로 배를 만들고요. 지자총통, 천자총통, 심지어 화약도 만들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리고 막 만들어요. 막 만들고 뭐까지 만들어요? 거기다? 심지어 뭐까지, 아무도 안 시켰는데 뭐까지 만들어요? 거북선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거북선에 지자총통을 달아서 그 지자총통의 발사 실험이 성공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거북선을 딱 만들어서 지자총통 대포를 단 다음에 그걸 성공적으로 발사 실험이 끝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4월 14일이에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그냥 거북선 만들어서 그냥 임진왜란 그냥 그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미스테리라니까요. 왜 그 인간은 그 짓을 했느냐? 1년 동안 아무도 안 시켰는데. 무슨 첩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이상한 미스테리인 거예요. 한글 창제처럼 이순신의 그 임진왜란 대비도 미스테리, 완전 미스테리. 왜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생각한 게 안 이상해요?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건 국가적인 사단이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 미리 임진왜란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단을 하고 국가적으로 막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를 강화하고 이게 아니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혼자 그런 거야. 너무 이상한 일이지. 그만큼 이상한 게 한글 창제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보면 항상 나 한글이 생각이 나. 어쨌건 이 정의한 걸로 인양부가 뭐 받았다고? 노벨상, 알겠죠? 여하튼 보자. 자, 그럼 여기서도 미시적 변화. 짜잔. 짜잔. 자,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만큼. 이게 뭐예요? 큐브나?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라고? 마이너스요? 저기 있잖아. 써놨잖아, 내가. 써놨죠? 바로 TDS 더하기 VDP.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뒷꼬랑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그러면 뭐가 나가리 되겠어요? 바로 얘하고 얘가 나가리 되겠죠. 아시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짜잔 이게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얘는 가역 비가역 관계 있어요?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이 수식도 언제나 성립하는 거겠죠. 왜? 얘도 상태함수니까. 대문자로 표현한 건 다 상태함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는 VDP 빼기 SDT. 이 표현을 당연히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규빈아 외워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 보니까는 이번 시험에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증명하러 나왔죠. 네, 나온다고 했죠. 무조건 나왔죠. 규빈아 그 제대로 썼어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그거 제대로 썼죠? 나온다고 했죠. 아마 학교 선생님도 나온다고 했을 거야. 아마 뭐 그렇게 했으니까. 어쨌건. 그 표현할 때 저거 증명할 때 저 나오죠. 얘가 요렇게 뭐냐면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 변화는 VDP 빼기 SDT라고 하는 저 수식이 저런 수식으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표현해 볼까? 여기 줄게요. 해준다. 해줄게요. 그래서 엔탈피 TDS 더하기 VDP 좋은데 사실 이제 앞으로 화학 평형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될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고 완전 중에 이거 중에. 자, 그럼 이때 1.3. 자, 1.3은 뭐냐면 등원 조건에서 요거의 압력 의존성. 이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요거. 자, 우선 첫 번째 1. 뭐부터 볼 거냐면 우선 등원 조건 이걸 한번 걸어볼게요. 자, 아까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DG는 VDP SDT였죠. 맞나요? 그러면 규빈 보고 있죠? 이게 자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이 표현 꼭 외우라고 했는데 등원이라고 하면 DT가 뭐가 되는 게 등원이겠어요? 등원은 DT가 뭐가 되는 게 등원이에요? 0이 되는 게 등원이죠? 상목?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아니 상목 상목이래. 건이야 지금 화났죠? 지금 되게 굉장히 매우 불쾌하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규빈아. 규빈이는 상목이가 좋아요? 규빈이가 좋아요? 제가 응. 저랑 상목이 비교했을 때. 네, 저 어쨌건. 그래서 만약에 규빈이한테 상목이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 순간 건이한테 내가 상목씨라 그랬네. 아씨, 상목이 빠져가지고 오늘 또 진짜 농땡이.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등원 조건. 그러면 DT가 여기니까 이 뒷꼬랑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뽀롱 사라지겠죠. 그럼 얘를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다? VDP 이래 쓸 수 있겠지.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인티그럴 P1에서 P2까지 dg. 그 다음에 인티그럴 VDP P1에서 P2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됐죠? 그리고 이때 당연히 여기 있는 얘는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아오고 그 부정적분한 걸 P1에서 P2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압력 P2에서의 깁스 에너지 빼기 압력 P1에서의 깁스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을 역시나 다시 미분을 해버리면 원래 이 표현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좋아.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몇몇 표현을 조금 응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각 상태별의 응용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는 1. 순물질의 고체 혹은 액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짜잔. 좋아.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이걸 적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티그럴 P1에서 P2의 VDP. 맞죠?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근사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규빈 알겠어요? 응? 자, 저 표현의 의미는 뭐죠? 액체와 고체는 압력이 변해도 어떻게 돼요? 부피가 거의 일정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분할 수 있겠어요? 바로 P2 빼기 P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조금 더 뭐 다른 표현으로는 V 델타 P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상기치. 자, 압력 P1, P2일 때 각각의 깁스 에너지의 차이니까 그게 깁스 에너지의 차이 델타 G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어쨌거나 인테그럴 P1에서 P2까지 VDP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얘를 뭐로 바꾸자?
이만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조건에서? 이상기체에서. 규빈아 맞아요? 상목 씨 맞아요? 상목이 빠져가지고 건야 맞아요? 맞죠? 그래. 왜 자꾸 상목 씨라고 그러지? 좋아. 됐다. 그럼 이때 여기서 nRT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nRT는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x분의 1을 적분하면 무슨 함수가 나오죠? 로그 x가 나오죠? 그럼 로그 x에 대해서 p1에서 p2까지 정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뭐가 된다? nRT 로그 p1에서 p2.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 그래서 요 수식이 이게 또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에 나중에 또 나오냐면 이게 그 평형상수 그 평형상수 증명 할 때 요 수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 평형상수 알죠? 아직 뭐 학교 진도상 평형상수가 나가진 않았지만 왜 뭐 평형상수 약간 슬쩍 배운 적 있잖아요. 그 평형상수 얘기하는 건데 그 평형상수 왜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 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 거듭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막 지수 넣고 그거 유도할 때 저 수식이 쓰여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나올 테니까 저 수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한 깁스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nRT 로그 P1에서 P2. 알겠죠? 이 수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